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8일 오전 11시입니다. 지난 12월 14일 미국에서 선거인단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바이든 당선을 확정 지은 이후에 트럼프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에 얼토당토 않는 황당무계 기상천외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시도 때도 없이 트윗을 통해서 날리다가 조용해졌고, 뭘 날리더라도 요새 언론이 무시해버립니다. 트럼프가 조용해지니까 한국의 이 음모론자들도 조용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음모론자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부정이었고 트럼프는 억울하게 낙선하고 바이든은 나쁜 사람이다 하는 이런 선동이 이제 뭐 끝났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결국 이 사람들이 트럼프의 선동에 넘어간 겁니다. 트럼프의 선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신에게 비판적인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을 향해서 페이크 뉴스다, 가짜 뉴스 집단이더라고 욕을 하니까 한국의 이상한 사람들이 미국의 언론 사정을 잘 모르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을 주류 언론이라고 하면서 욕을 합니다. 주류 언론이라고 하면서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안 되죠. 주류 언론이니까 믿을 수 있는 거죠. 정통 언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트럼프를 따라가다가 완전히 한국의 이 음모론자들은 바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한테 가서 워싱턴 포스트는 믿을 수 없고 뉴욕타임즈는 믿을 수 없고 에포크 타임즈를 믿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어리벙벙하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을 겁니다. 한국의 저명한 음모론자 한 사람은 자기 소설을 이야기하면서 정론지로 유명한 에포크 타임즈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포크 타임즈가 어떤 신문인가는 조갑제닷컴에 김명남 기자가 쓴 최근의 글이 있으니까 그걸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포크 타임즈는 왜곡, 거짓말 생산 공장입니다. 뉴욕 타임즈는 세계에서 가장 교양 있고 가장 균형 잡혀 있고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세계 최고의 언론입니다. 세계 최고의 언론을 페이크 뉴스라고 멀리하고 정보의 쓰레기통 비슷한 매체를 신주단지처럼 모시니까 사람이 아주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음식물도 편식을 하면은 건강에 안 좋듯이 정보도 편식을 하면은 특히 그 불량식품을 많이 먹으면은 정신적으로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화 3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냐? 미국 기자들이 어떻게 취재를 하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 3편의 영화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들입니다.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 뭐 최근에 개봉됐던 영화도 있고 합니다. 첫째,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면 가장 최근에 더 포스트라는 영화 우리 개봉됐습니다. 더 포스트, 이 톰 행크스가 뉴욕 타임스와 겨루는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국장으로 나옵니다. 이게 다 실화입니다. 벤 블래들리 편집국장으로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는 배경이 1971년입니다. 닉슨 행정부 시절이죠. 이 영화도 아카데미상 여러 사람 후보로 추천이 됐는데 이 캐서린 워싱턴 포스트의 여자분 사주가 있어요. 지금 워싱턴 포스트는 아마존에 팔렸습니다. 그 전에 여자분이 사주였습니다. 캐서린 그레이엄이라는 분인데요. 이분 역할을 한 사람은 유명한 배우 메릴 스트립입니다. 그러니까 톰 행크스와 메릴 스트립이 나오면 그 영화는 일단 안심하고 볼 수 있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왜 흥미로우냐면 사실에 기초했습니다. 이게 뭐냐? 뉴욕 타임즈가 먼저 특종을 합니다. 펜타곤 페이퍼 특종이라고 유명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국 국방부에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왜 우리가 월남전에 개입하게 되었느냐 하는 과정을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 보고서를 쓴 엘스버그란 사람이 뉴욕타임즈에 그 보고서 내용을
유출을 해버립니다. 기밀 문서인데 그걸 뉴욕타임즈에서 터뜨려버려요. 그러니까 라이벌인 워싱턴 포스트에서 난감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사의 하나의 나쁜 습성이 하나 있어요. 상대가 특종을 하면은 다른 신문은 일부 애써 무시를 합니다. 한국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따라가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따라갑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특종을 당했지만은 좋다. 우리도 그 문서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 펜타곤 페이퍼 문서를 입수를 합니다. 입수를 해서 이걸 실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왜냐? 이게 군사기밀이니까 당시에 백악관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결국 씻는 쪽으로 결단을 합니다. 그 과정이 재밌어요. 이 벤 블래들리 편집국장과 캐서린 그레이엄 두 사람이 고민하다가 결국 씻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언론 자유가 더 중요하다. 언론 자유,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서 언론 자유는 불가침의 권리이니까 이걸 씻자. 아니 그러면 정부는 그거는 군사기밀이니까 반드시 형사처벌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닉슨 행정부에 의해서 소송이 돼가지고 이게 대법원까지 갑니다. 대법원에서 유명한 판단이 나옵니다. 대법원에서 이것은 언론 자유의 문제이므로 실어도 된다 해가지고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가 펜타곤 페이퍼를 전문을 공개해 버립니다. 그 뒤에 전문을 공개해가지고 책이 뭐 여러 권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좀 이 기자 좀 해본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특종은 뉴욕타임즈가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왜 따라갔느냐? 워싱턴 포스트는 낙종했다는 것보다는 이것은 언론 자유의 원칙에 관한 문제니까 뉴욕타임즈와 우리가 손잡고 공동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아주 아름다운 라이벌 관계입니다. 두 신문은.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뉴욕타임즈가 워싱턴 포스트보다 앞서는 신문입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는 워싱턴에 있으므로 정치 기사가 좋다 이거죠. 최근에 이 워싱턴 포스트의 유명한 기자 밥 우드워드가 쓴 레이즈라는 분노라는 책은 밥 우드워드가 18번이나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인터뷰도 하고 만나고 해서 쓴 책입니다. 여러분 워싱턴 포스트를 욕하는 우리 한국의 이 음모론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니 트럼프가 그렇게 워싱턴 포스트를 욕하면서 왜 워싱턴 포스트 기자하고 18번이나 인터뷰를 하느냐. 이건 무슨 일이냐. 그것은 트럼프도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를 부러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기사가 이런 신문에 나와야지 에포크 타임즈 같은 쓰레기 언론에 나오면은 이게 뭐냐. 자, 더 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여기 마지막 장면이 아주 재밌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뭐냐. 시간이 1972년으로 옮겨가지고 저 닉슨 부하들이 워터게이트라는 호텔에 있는 민주당 선거사무소를 도청장치 설치하려다가 붙잡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끝이에요. 이 후속편이 있죠.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이 출발하는 겁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다룬 영화가 All the President's Men이라고 있습니다. 모두가 대통령 사람이다. All the President's Men. 1976년 워터게이트 사건 4년 뒤에 나온, 그리고 닉슨 사임 2년 뒤에 나온 영화입니다. 여기 밥 우드워드, 지금도 맹활약하고 있는 밥 우드워드로 나온 사람이 로버트 레드포드. 그 다음 밥 우드워드가 단짝을 이뤄가지고 이 사건을 취재했던 칼 번스타인 기자 역을 한 사람은 더스틴 호프만입니다. 이 영화도 아주 호평을 받았고 영화 자체가 잘 된 영화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실한 사실에 기초를 했으니까.
자,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은 워싱턴 포스트 기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뉴욕타임스에 계속 밀리다가 워터게이트 특종을 하면서 거의 따라잡는 언론사로 성장합니다. 뭐 영원히 남을, 세계 언론사상 영원히 남을 취재죠. 두 기자는 말단 기자였어요.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경찰 출입 기자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젊은 두 기자가 좀 우스꽝스러운 도청장치 설치를 하려다가 좀도둑처럼 도청장치 설치하려다가 붙잡혔다. 그 처음에는 아주 작게 취급이 됐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끈질기게 취재를 하다가 결국 이 사건이 커져가지고 또 닉슨은 자기가 직접 지시한 건 아닌데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다가 더 큰 사건이 되고 해가지고 현직 대통령 그 아주 전략가이고 참 임기를 다 채웠으면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 닉슨 대통령이 하야하도록 만든 이 사건은 All the President's Men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루지 않는 게 있어요. 이때 누군가는 계속 밥 우드워드 기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걸 미국에서 딥 스로트라고 합니다. 깊은 목구멍.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는 최근 한 몇 년 전에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FBI의 간부였어요. FBI 간부가 현직에 있으면서 정보를 밥 우드워드에 제공했고 그 사실은 이 FBI 간부가 죽은 다음에 밥 우드워드가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자가 어떻게 취재를 하느냐. 더 포스트와 All the President's Men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실감이 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요거는 2015년에 오스카상 그러니까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입니다. 제목이 스팟라이트. 스팟라이트는 보스턴 글로브라는 신문, 아주 존경받는 신문입니다. 미국의 로컬 페이퍼지만은 그 명성이 아주 좋은 신문인데 보스턴 글로브의 스팟라이트라는 탐사 수사식 취재팀,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팅을 하는 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5명 정도 기자들이 뭘 취재하느냐 하면은 이 매사추세츠 주의 천주교, 거기 천주교가 강한 데입니다. 천주교 신부들이 아이들을 상대로 성추행한 것을 아주 여러 신부들이 여러 사람이고 당한 사람이 여러 사람인데 요걸 취재를 합니다. 요거 취재하는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취재를 하느냐 하면 그걸 보면은 바로 미국 기자들은 한국 기자와 뭔가 좀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철저한 사실 확인 뿐만 아니라 구두도 신지 않고 농구화 신고 점퍼 입고 꼭 무슨 형사처럼 집집마다 놓고 해가지고 묻고 면박당하고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그게 미국 기자들의 모습입니다. 미국 기자와 한국 기자의 차이가 있다면 미국 기자는 특권 의식이 훨씬 약합니다. 한국 기자보다는. 한국에도 이제 과거 풍토가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은 그래도 내가 기자인데 하는 의식이 강한데 미국 기자들은 그게 없고 오히려 기자로서의 의무와 사명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봉급도 미국 기자들이 그렇게 한국 기자들 상대적으로 보면 한국 이 주류 언론의 월급이 많은 편입니다. 이 스포트라이트는 결국은 이것도 모든 이 더 포스트라는 영화, All the President's Men, 그리고 보스턴 글로브도 결국은 열심히 취재를 하지만 이거를 보도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갈등하는 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건은 다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대통령에 도전하는 거고, 이 스포트라이트는 천주교라는 아주 이 권위에 도전하는 거니까 언론사가 조심을 하게 되죠.
이건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독자도 생각해야 하니까 결국은 이 세 사건, 더 포스트 그리고 올 더 프레지던트 맨, 스포트라이트는 결국은 사주가 편집국장이 언론 자유의 편에 섭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맞서 가지고 언론 자유의 편에 서서 보도를 하게 하고 그게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바꾸는 거죠. 기자는 역사를 기록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가끔은 특종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요걸 보신다면은 아마 미국 기자들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미국 기자들은 그 경쟁력이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전자회사라는 자부심도 있지만은 언론이 세계 최고가 되는 게 또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이번에 트럼프의 난을 진압하는데 기자가 소방수 역할을 하고 판사가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선거 관리를 했던 관료들이 버티고 해가지고 아무리 대통령이 선동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해임하고 하더라도 결국은 먹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게 바로 이 기자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아주 멋진 영화가 있는데 그걸 제가 보면서 한국이 죽은 기자의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기자가 살아있으면 민주주의가 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도 문재인 이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문재인 정권과 맞서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은 역시 한국 기자들의 노력이 결정적입니다. 다시 한번 영화 세 편, The Post, All the President Men, Spotlight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